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리플사와 XRP 관련된 몇 가지 정보가 있어가지고 영상을 제작해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자, 불장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XRP는 아직도 정체되어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조만간에 쏠 테니까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과연 불장을 따라서 XRP도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기다려 보도록 해야 되겠죠. 자, 일단 오늘 나온 소식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드메이켈럽 XRP 판 건데, 팔았다라고 합니다. 매일 하는 일이 XRP 파는 거라서 전혀 놀라운 사실은 아니고, 다만 지켜봐야 될 것은 그가 아직까지 몇 개의 XRP를 들고 있느냐. 그의 XRP 판매 지갑에는 5억 1,800만 개의 XRP,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30억 개가량의 XRP를 들고 있다라고 하네요. 커뮤니티에서 유명한 멤버인 리오나이더스 같은 경우는 5월달까지 제드메이켈럽이 XRP 판매를 마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기사에서는 올해 말로 또 예정을 하고 있네요. 자, 이것은 XRP 그날 볼륨에 따라 달린 것이기 때문에 XRP 볼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제드메이켈럽은 더욱더 빨리 XRP를 팔아치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엔 SEC가 최근에 리플사에 대한 답변에 반격을 가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자, 그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출한 공식 서한을 통해서 리플사가 그들의 XRP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를 변호하기 위해서 내세운 논리는 법적으로 부적절하다. 법원은 이를 기각해야 하며, 리플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본인들이 미등록 증권을 팔았으면서 그에 대한 책임을 우리 SEC에게 전적으로 전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SEC가 본인들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을 리플사에게 소송을 걸므로써 그 책임을 리플사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은 일단 이렇게 좀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도 XRP가 어째서 미등록 증권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이 없죠. XRP 거래가 미국 밖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과 XRP가 실질적으로 리플사와 관계가 없는 그런 회사를 통해서도 개발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일단 SEC가 강력하게 믿고 있는 것은 하위 테스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SEC 측에서 XRP가 투자 계약으로서 판매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없으면은 좀 불리해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소송 자체를 크게는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어영부영 합의가 될 것으로 아직까지 저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여기 귀를 기울이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저는 이 불장을 놓치고 있는 XRP가 안타까울 뿐이고, 특히 다른 프로젝트들이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정체되어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신경이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작년이었었죠. 리플사가 유튜브에 너네 플랫폼에서 사기꾼들이 판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막지 않아가지고 여러 피해가 발생했다라면서 소송을 걸었었죠. 자, 이 소송 같은 경우도 합의로 이번에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유튜브가 리플사에 합의금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 합의금 같은 경우는 인터넷 범죄에 대항하는 비영리 조직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지 말고 XRP 사기당한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좀 보상을 해주면은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원래 그렇게 하기로 하지 않았었나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는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도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글로 XRP 에어드랍 한다라고 하면서 이 사기를 치고 있는 놈들을 본 적이 있었는데, 하루빨리 좀 근절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리플사와 유튜브 간의 이 소송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소송건도 아니었는데 지금 합의까지 이르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죠. 한 7, 8개월 정도 걸린 것 같은데, 과연 SEC와의 소송건은 언제쯤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작년 12월 크리스마스 직전에 소송이 시작됐으니까 벌써 거의 2달 반 정도 지나간 것 같죠? 정말 시간 빨리 가네요. 자, 그 다음에 리플사의 어슈시빌라가 이야기합니다. 리플넷의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다. 아직까지도 매주 평균 2곳의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희망하기를 규제가 명확해지면 리플넷은 전 세계에 배치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말로 이 규제 문제만 아니었었더라면 리플넷과 XRP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발전을 거둘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다시 한번 들게 되는데, 언젠가는 이 규제 문제가 해결되긴 될 텐데 얼마나 빨리 될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어제 나왔었던 소식에 의하면은
미국 의회가 다시 한번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를 명확하게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라고 하죠. 이 법안의 이름은 2021년 혁신 장벽 제거 법안이라고 합니다. 궁극적인 목표가 딱 나와 있는데 SEC와 CFTC의 특정 토큰 및 암호화폐에 대한 관할권을 일단 명확하게 하는 것, 즉 어떤 것이 상품이고 어떤 것이 증권인지 명확하게 일단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런 법안 같은 경우는 2년 전부터 꾸준히 이제 제출이 되어 왔었습니다. 발의가 됐었는데 그닥 이렇게 실효는 거두지 못하고 사라진 그런 예들이 많이 있었죠. 자, 과연 올해에는 실효성이 있는 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 그래도 기대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 미국 의원들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리플사로부터 로비받은 의원들, 특히 지금 현재 이 소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힘을 쓰고 있지 않다라면은 받은 돈 다 내놔야죠. 이 치사한 것들.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준비한 소식들, 짧은 업데이트들을 모두 다 전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XRP 장투자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인고의 시간을 견디고 있는데요. 부디 여러분들께서 투자하고 계시는 다른 코인들은 많이 상승하고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른 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처가 있다라면은 그곳에서라도 이제 일단 큰 성과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토마토밭의 꽃갈콘 던지기 이 광고 시청 통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